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 7월 10일부터 여기입니다. 7월 10일이. 자, 코스피 종가 851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 종가 514, 넉 달 만에 39%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이 와중에 잠깐 일봉으로 여기 6% 들어 올리는데요. 여기. 자, 이때 어떤 심리가 녹아 있었을까요? 어떤 기사들이 나왔던 것일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는 파고드는 습관이 있죠.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공부가 정말 찐 공부가 됩니다. 제가 새벽 6시에 영상을 올리면 올리자마자 클릭이 바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론 함께 성공해야 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5탄에서는 8월 9일 여기입니다. 여기를 파보겠습니다. 자, 8월 9일 종가 기준으로 6.63% 들어 올렸습니다. 8월 8일부터 여기 8월 8일 요 밑에 8월 8일부터 8월 16일 여기까지 8월 16일까지 5거래일 동안 13%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8월 16일 여기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기까지 2달 반 만에 31% 폭락합니다. 자, 8월 9일 과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8월 9일 새벽 12시 13분 기사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날 지표 하나가 발표됐는데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미국 노동부는 이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2, 4분기 중 5.3%를 기록, 당초 월가의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4.3%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1분기의 1.9% 상승에 비해 3배에 가까운 것이며 지난 8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노동 생산성 발표에 따라 이날 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단숨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노동 생산성 발표에 따라 이날 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단숨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노동 생산성의 이 같은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고성장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해 미 연방제도 이사회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라는 분석이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날 나스닥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8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8월 9일이 여기입니다. 자,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0.13%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좀 빠지네요. 빠지고 그러다가 16일 동안 상승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폭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구간 있죠? 지금 이 구간. 지금 박스피 구간 같죠? 요게 박스피 구간. 이 구간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동결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을 남겨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나스닥보다 2달 먼저 폭락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은 9월에, 코스피는 7월부터 폭락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 동결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21년도 3월 여기 보이시죠? 21년도 3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합니다. 이날 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14% 나스닥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전 8시 6분 장 시작 전 기사입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투자 전략가들이 말한 것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JP모건 주식 투자 전략가인 크리스 울페는 양호한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생산성 지표를 통해 기술주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혼조된 신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 공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 지표들이 이번 달에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자, 이코노미인 란 세퍼드스는 이날 발표된 생산성 지표를 두고 매우 극적인 지표였다고 평가하며,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생긴 물가 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름탈의 수석 주식 트레이더인 샘 긴즈버그는 나스닥 지수가 3,875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지섬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스콧 블라이어는 기술주는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게 2000년 8월 9일 오전 8시 6분 장 시작 전 기사입니다. 자, 오전 9시 45분 기사입니다. 장 시작해서 45분 지난 기사입니다. 코스닥 기관 매도, 외국인 관망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은 관망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전 9시 47분 기사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로 밑에 현대차도 같이 매수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반도체주에 대한 메리트가 형성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은 주택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동반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증권관계자는 은행주의 경우 120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이 은행주 매수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세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증권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자, 오후 3시 17분 기사입니다. 미국 인터넷주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월가에서 인터넷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메릴 린치의 헨리 블러젯 애널리스트가 11개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일부 인터넷주가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 강세 기조를 유지하던 생명공학주마저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블러젯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투자 등급을 내던 29종목 가운데 11종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오후 4시 25분 기사입니다. 낙관론 싹 트며 44포인트 급등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주가지수 44포인트나 급등했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비관론과 자포자기에 휩싸였던 증권가의 낙관론과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당분간 오르기 힘든 산으로 여겼던 700선을 단숨에 돌파해버렸다. 팔짱만 끼고 있던 외국인도 1200억 가까이 대량 매수하며 분위기 역전에 한몫했다.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이날.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 바닥권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하루 동안의 큰 폭 상승을 놓고 추세 반전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중기 데드크로스와 이동평균선 역별로 상징되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엔 몇 가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 바닥 탈출의 징후. 우선 주가가 전저점 부근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기술적 반등론자들이 말하는 건 9일이 급등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반반입니다. 일단 이 날도 오른 것도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 뭐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서로 간에
진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그 위로 올랐다가 쭉 빠졌죠. 그 부근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 전문가들도 맞추기 정말 힘들다.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자, 오후 4시 27분 기사입니다. 외국인 대형주 순매수 방향 전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형주로 자금이 몰린 것 같아요. 이날.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SK텔레콤 다 대형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외국인들이 사자에 나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현대자동차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한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오후 6시 22분 기사입니다. 이렇게 6% 이상 올랐을 때 이런 기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약세장에선 주식 비중 줄여라 이겁니다. 약세장에서 이렇게 튀어오를 때 이런 기사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잠깐 제가 읽어보면요. 자, 주식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두 가지. 하나는 개별 기업 위험, 하나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나 자금 시장 경색, 경기 하강 등으로 대세가 하락할 경우에 맞게 되는 시장 위험은 원칙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현금 보유 비중 조절은 나름대로 시장의 위험도를 정해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 약세장에서는 현금을,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오후 6시 30분 기사입니다. 주가 44포인트 급등했고요. 710선 회복, 금리 연중 최저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날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는 각각 전날보다 0.04포인트와 0.07포인트 떨어진 8.94%와 7.77%를 기록해 모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줄 만한 현대 문제, 물가 불안, 개각, 구조 조정 등의 악재가 모두 노출됐으며 이제 수습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왔고요. 장 막판에 농협과 시중은행 등이 메이저들이 채권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해 내일도 금리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후 6시 46분 기사입니다. 제조업 4곳 중 한 곳 지난해 이자도 못 벌었다. 이렇게 4곳 중에 한 곳이 이자도 못 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들이. 지난해 제조업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개선됐으나 여전히 제조업체 4곳 중 한 곳은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이자 등의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국은행 정정호 경제통계국장은 금융비용 보상 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들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이렇게 지적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닷컴버블 기사를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탄에서는, 자, 여기가 1탄인데, 1탄에서는 5월 12일, 2000년 5월 12일부터 6월 10일, 13일 기사 이런 걸 분석했고요. 2탄에서는 7월 10일, 요 기사를 분석했고요. 자, 3탄에서는 진도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4탄에서는 닷컴버블 때 나스닥 차트를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5탄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